네, 혜라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에서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영장 재청구를 할 것이냐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혜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장 재청구를 하면 이번에 이겨요. 통과돼요. 근데 본인들이 되게 부담감을 느끼는 거야. 정치적으로. 이번에 기각됐을 때 굉장히 국민들이 이재명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이재명이 이겼다고 느끼니까 항상 이게 에고의 그 함정이에요. 영장 기각되면, 즉 검찰의 뜻대로 안 되면 이재명이 이긴 거고, 그거 이재명이 뜻대로 된 거니까 자기 뜻대로 되면 이긴 거라고 착각하는 에고죠. 그걸 보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빠져버려. 이기고 지는데.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죄진 걸 그냥 수사하는 게 검찰이고, 이재명 대표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받으려고 하고 있을 뿐이야. 방탄하고. 근데 그런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서로 대립관계로, 경쟁 구도로, 이기고 지는 관계로 봐서 이기는 쪽이 맞는다고. 이기는 쪽이 맞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쪽은 죄를 물어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맞다 틀리다가 이상하게 간 거야. 이기면 맞는 게 되고 지면 틀린 게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진 마음이 올라와. 약자 마음이. 이때 진 열등이 보는 게, 그 약자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아프고. 사람들이 너 약자구나, 너 졌구나, 아이고 이럴까봐, 비난받을까봐 두려움과 함께 진짜 열등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 두려움을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검찰은 되게 무서웠던 거야. 그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 두려움이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두려움이야. 자기의 진모습을 보고 엄청 놀라고 두려웠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재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야. 모든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 자기와의 싸움에서 거기서 승리해야 진짜 승자야. 예를 들어 검찰 측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재명이 죄가 있고, 이거 영장이 기각된 건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 같으면 통과됐을 건데 기각됐어 하면 계속해야 돼. 너무 두려우니까. 지난번에 한번 졌다고 해서 두려우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심사 청구를 안 해. 그러면 한번 진 거야. 자기가 맞다는 쪽으로 못 간 거지, 두려워서. 소신껏. 그러면 그게 진짜 진 거예요. 소신껏 가야 돼. 아, 또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 그래도 내가 맞는 쪽으로, 내가 소신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눈치 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 진 거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는 자기 죄를 자기가 알아. 죄진 걸. 그러면 죄진 사람은 그 죄인 마음은 벌을 받아들여야지 해서 그 죄인이 죽어야 되거든. 벌을 받고 나면 자기도 시원하고 죄가 죽어. 인기도 올라가고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계속 그 죄인이 벌 안 받겠다고 고집부려. 이겨먹으려고. 검찰을. 그치? 그러면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기각되면서 자기는 이겼다고 박수 쳤을 거야. 이긴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지. 좋다고 하는데 그 죄인 마음은 그냥 있어. 벌을 받고 나야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수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두렵네? 그리고 내가 살인자야. 근데 벌을 안 받았어. 계속 감옥에 안 들어가고 살았어. 평생이 행복할까? 날마다 있어. 내가 죄인이란 마음이. 그리고 일부 국민들이 계속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네 죄를 봐라 하고 말하는 국민들이 계속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설사 대통령이 돼도 계속 그걸 갖고 끝까지 그 고리표는 남아있을 거야. 생각해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부인 문제야. 그리고 부인이 뭐 엄청난 중재인도 아니야. 근데도 계속 그걸 갖고 물고 뜯는데 안 그러겠냐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걸 방해하는 게 바로 그 이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이게 고집인 걸 알고 꺾고 져줄 때 이기는 거거든, 이 사람은. 근데 그걸 모르고 이겼다고 좋다네, 무조건. 검찰은 졌다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진마음 인정 안 하고 계속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가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자기가 이겨먹으려는 마음으로 져주지 않고 그냥, 그래서 높이 돈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해자 마음이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괴로울 거야. 이재명 대표가 일개 시민이었으면, 서민이었으면 별로 안 괴로워. 근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지탄받으니까 저렇게 괴롭잖아. 단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몸이 너무 괴로워서 안 하면 안 돼. 단식할 때 탁기가 엄청 나가거든. 자기 살려고 한 단식이야, 그분은. 뭘 민생은 무슨 국민을 위해서 무슨
죽을 지경이거든.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의 괴로움이 단식하면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나도 단식을 예전에 많이 해봐서 알아.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 탁기를 내보내려고 한 단식이야.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겼다고 하네. 이긴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진짜 져줘야 될 때 져주는 게 이기는 거고, 진짜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끝까지 내 신념을 이겨먹으려고 꼭 고집을 부려서 계속 해야 될 때 그때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걸 가르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근데 이걸 안 했으니까 검찰은 자기가 너무나 맞다고 느끼는데 국민 눈치 보면서 소신껏 영장 청구 못하네. 또 질까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앞으로 형세가 어떻게 될까요? 영장 청구 못하면 자기가 그걸 못한 놈이 약자거든. 또 청구해서 그 진 열등이 보는 게 두려워서 물러섰지, 그치? 그 약자가 한 거야. 그러면 이쪽 힘이 오히려 약화되지. 불구속 상태에서 하면. 근데 한 번 더 강수를 둬서 재청구해서. 그럼 또 나한테 이렇게 묻겠지. 만약에 그래도 기각되면 어떻게 돼요? 또 청구하면 되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으로 몇 번까지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그것까지 하는 거야. 이런 말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건 정의의 편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는 해당이 안 돼. 분명히 자기 죄인 마음이 있거든. 잘못한 죄를 진 게 있거든. 남하고 불평등하게 나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마음을 계속 쓰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가해자가 점점 커지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수치 주는 자기 스스로 가해자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계속 그 죄인이 이겨먹으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해자 마음이 커지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는 엄청 아프게 죽지. 고통받지.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또는 막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엄청 아파질 수 있지. 그걸 인정하고 빨리 벌을 받아 버리면 차라리 난데 지금 이제 너무 벌 받기에는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가해자를 키워서 지금은 자기 가해자가 예전에 당대표 나가기 전에는 요만한 주머니 칼이었다면 지금은 이만한 회칼이 된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에고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고집 부리는데 빨리 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사 모든 사람들이 살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이게 있으면 이기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꺾는 게 이기는 길이고, 이건 내가 맞아. 근데 외압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했어. 이럴 때는 계속 그걸 관철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윗사람이 맞고 내가 틀려. 이런데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반항하면 그게 가장 나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윗사람보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윗사람한테 저항하려니까 너무 두렵고 힘이 없어. 그냥 꺾어야 돼요. 그거 마음 공부를 하면 그 형세를 안다니까.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그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야. 고집 딱 부려서. 윤 대통령도 그래서 이긴 거야. 정의의 편에 섰잖아. 꼭 벌을 줘야 될 사람은 강자도 줬잖아.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기특하게 봐서 한 거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이겨먹어. 그거는 힘든 거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좋을 거라고 그런 국민들이 있어. 자기들만 좋지. 나머지 반수의 국민은 뭐라 그래요?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미 국민 마음속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뚜렷이 범죄자로 인식한 국민이 반수야. 작아도 30%는 엄청난 중재인이라고 느껴. 그 마음이 있는 한 자기가 대통령 돼도 수월할까?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될까? 오명을 씻기가 힘들어요. 그럼 내가 벌 받으면 오명을 씻을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내 수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벌을 받고 나면 희한하죠? 내가 내 가해자 마음,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 죄인 마음을 인정하면 그게 타인들도 다 용서가 돼. 근데 지금 왜 국민들 30%가 저렇게 절대 죄인이라고 하냐면 절대로 벌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거야. 우리는 죄지면 다 벌 받는데 지가 뭐라고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용서가 없는 거야. 마음 안에서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수치 주는 가해자는.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대통령인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인데 탄핵까지 돼서 왜 죄인 됐을까? 마음속에 죄인 마음이 크게 있었어요. 박씨들은 그게 심하더라고. 여자가. 여자는 죄인이야. 여자는 열등해. 여자가 감히 대통령을 왕을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야. 자기를 수치 주고 죄인이라고 하고 여자는 감히 대통령 못한다는 가해자.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리고 고집 부리고 대통령을 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의 벌을 받는 거지. 세상사가 밖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다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슈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그걸 보게 될 거야. 제가 말하는 대로 될 거니까. 형세가. 그건 제가 뭐 이상한
예언가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빤한 거야.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자기 마음을 인정해야 돼. 죄인 마음일 때는 빨리 벌 받는 게 그게 이기는 길이야. 그리고 다시 재기하면 되고. 자기가 분명히 맞는 마음이야. 그러면 그거를 두려워도 그 약자 마음을 인정하고 두려워도 그 마음을 계속 써야 돼. 그래서 끝까지 정리를 관철할 때 내가 할 역할을 할 때 그게 강자 마음인 거야. 다 약자를 이겨내야 되겠지. 어떤 약자? 이재명 대표는 자기 벌 받으려고 할 때 너무 무서운 약자가 뜨지. 그치만 그 약자를 인정하고 약자로 떨어져서 벌을 받고 날 때 강자가 되는 거고. 검찰은 진 약자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런 약자가 떠. 그래도 내가 볼 때 기각된 게 이상해. 중범죄자야. 이런 마음이 올라와. 그럼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 자기 역할을. 그러면 아무리 부담이 있고 정치적으로 국민이 뭐라고 해도 또 청구하고 또 청구하고 하는 결기가 필요해.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두렵다고 하면서 청구 안 하는 건 뭐야? 벌써 이미 자기 역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런 강자 마음을 안 쓰고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할 일을 한다가 아니라 눈치 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정권 편에서 우리 정권이 이기게 할까? 국민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이러면서 눈치 보는 거야. 그럴 때 약자가 되는 거지. 요거를 잘 알고 써야 되는데 이게 머리형인 사람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자꾸 지는 거야. 자기는 이기려고 수를 뒀는데 그 지게 되는 거야. 끝까지 밀어붙일 때 뒤로 물러나고 뒤로 물러나서 굽혀야 될 때 막 밀어붙여 고집 부리고 이래다가 당하는 거야. 그래갖고 인생이 폭망을 하는 거죠.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정치인도 제대로 된 수를 못 둬. 바둑의 수와 같은 거야. 정치뿐이 아니죠.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마음이기 때문에 경제도 이재명 대표는 제대로 아는 게 있네. 경제는 심리라고. 맞아요. 경제 심리야. 마음이라고. 정치는 생물이다. 마음이야. 생물이 뭐야? 살아있다는 거지. 마음은 살아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수를 두고 마음을 따라갈 때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살고 다 사는 거야.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는 정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거야. 제가 그저께까지 전시회 했어요. 전시회 제 그림이 막 테크닉이 화려하고 잘 그리고 뭐 대부분 그래서 제 그림이 대단하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제 그림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 제가 18년 도 닦은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에너지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큰 소리 치죠. 그건 큰 소리가 아니야. 팩트를 그냥 난 얘기할 뿐이에요. 피카소 그림과 같이 똑같이 사진 찍고 피카소 아니라 세계의 어떤 거장도 놓고 사진을 딱 찍으면 제 그림만 보여. 그럼 확실해요. 제가 그분들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거나 테크닉이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들어가 있어. 마음이 실려서. 희한해요. 사람이 그림을 들고 찍으면 사람은 살아있게 보이고 그림은 죽어있게 보이잖아. 근데 제 그림은 구매자가 딱 그림을 들고 찍었을 때 사람한테 안 밀려. 살아있어. 오히려 사람보다 더 그림만 보여.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마음의 생명 에너지를 받으니까 제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림을 보면 사랑받는 것 같고 막 그림을 보면 아픔도 올라오고 막 그림을 보면 편안해지고 집안에 막 좋은 일이 생기고 집안에 살기 같은 게 내려가고 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 담겨서 그래. 그 마음의 기적을 현대인은 못 믿으니까 지금 우리 제자들만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도 와서 다 몸 반응해. 제 그림 앞에서 몸이 흔들려. 수치 나가느냐고 어지럽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고 왜 그래? 그림 앞에서. 그리고 막 아프면 올라오고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여기 어디 심장 부위가 쪼이고 막 이래. 그리고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해져. 전시회 내내 쫓아다니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병도 치유되고 그랬을 거예요. 이걸 지금은 모르지만 전 세계인이 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저와 같이 10년을 가봅시다. 위대한 이슈로. 그럼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 그림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릴 거야. 저 중동 지역, 특히 아랍의 부호들 엄청 사갈 거야. 그들은 마음을 알아. 아직 내 그림을 몰라서 그래. 제가 그림 그린 지 2년 조금 넘었거든. 그러니까 아직 소문이 안 나서 그래. 한번 소문 나는 순간 전 세계 수출하고 우리나라 분들도 그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 할 거야. 왜 그래? 마음이 담겨서. 모든 게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내가 늘 얘기할 때 마음을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라. 윤 대통령 보고도. 국민 편안하게 해주라고 국민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국민을 무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하고 나 따라오세요. 이러면은 독재자로 보여. 국민이. 그럼 무서워. 태평성대가 뭐야? 성군이 나타나서 세종대왕 덕이 있고 어진 임금이 나타나면
국민이 두렵지가 않아. 편안해. 국민이 편안해지면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게 잘 돌아가. 그러려고 국민한테 저주라고 그러는 거야. 대통령. 그리고 국민 마음 이해해주고 자꾸 낮아지고. 국민을 수치 주지 말고 수치는 자기가 떠안아야 돼요. 국민 말을 안 들어줄 때 국민을 수치 주는 거고 자기의 수치를 인정 안 하고 내가 잘났다고 나 인정 안 하고 할 때 국민은 수치 주고 자기가 올라가는 건데 정치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수치를 국민 앞에 겸허히 인정한 정치인이 없잖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 국민이 편안해지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활동하는 게 국민인데 국민이 잘 되는 거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그 마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게 또 제 그림이에요. 전시회 와서 거기 오니까 바글바글 하잖아. 일반인들 놀라잖아. 왜 그래? 전시회 왔다 가면 편안해지는 걸 몸이 막 아팠다가 순식간에 괜찮아져. 병 있는 분은 막 몸이 아파요. 그랬다 이게 나가면서 편안해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 무당 같은 저 여자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자기들이 이거를 체험하고 마음으로 알고 전 세계인이 알 때까지 할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이 지구별이 위험해.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전부 짐승성의 애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나라 국민이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인이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림도 살아있음을. 마음만 들어가면 살아있음을. 궁금하신 분은 일반인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초에 제 전시 또 해요. 오셔갖고 한번 보세요. 그림을 들고 사진 찍어봐. 옆에서 핸드폰으로 찍어달라고 해. 그 다음에 봐. 내가 더 살아있니? 그림이 더 살아있니?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근심걱정 가득하고 인생이 괴로운 분들은 그림이 더 살아있을 거야. 그림이 더 생명체로 보이고 나는 오히려 죽어있고. 그게 차이죠. 테크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 알리려고 치유 그림을 제가 그린 거거든. 그거와 똑같아. 정치인이 마음을 알고 정치할 때 국민을 편하게 하는 도리를 알고 왜 편하게 하는가? 왜 저주라고 하는가? 대통령한테. 국민이 편안해야.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하잖아. 본인이 하나? 본인이 어떻게 경제 돈 벌어오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달라져? 뭘 달라지는데? 국민이 주인인 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마음을 알고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는 수치 인정해서 낮아지면서 국민을 올려줘서 국민이 자랑스럽게 해주고 국민이 행복하게 해주고 국민이 자존감이 우리 대통령님이 나를 갖다가 더 이렇게 놀려준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야 우리나라 강대국이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위대한 이슈를. 10년만 저와 같이 가봅시다. 제 말대로 마음을 알고 쓸 때는 잘 되고 마음을 모를 때는 박살이 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위대한 이슈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길 원해요. 정치인을 통해서 단순히 제 인생을 앞만 지적하면 뭐해. 내 인생을 봐야지. 정치인의 어떤 부분의 마음을 통해 자기 마음을 보라고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걸 고치고 이 마음이 가짜라는 걸 인정하고 마음에 딸려가지 않으면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위쇼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소통했던 우리 구독자분들이 10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말한 대로 판세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를 흔드는지 보게 될 거예요.